네, 이제 좌우 방향키를 눌러서 로켓 오브젝트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까지 했죠. 이제 위아래 움직여 보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에디터 창 켜주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입니다. 이 앞전에 했던 요 조건문을 카피,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컨트롤 V 해서 복사 넣기 합니다. 이번에는 상하니까 상은 업이겠죠. 그래서 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업. 그리고 X축은 이제 아니겠죠. X축은 그대로 0이어야 되고 Y축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Y축으로 0.02 F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0.02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다시 또 한 칸 띄우고 또 붙여넣기. 이번에는 키코드에서 다운이겠죠. DOWN 다운 어로우. 그런 방향키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다 구문을 완성했고요. 이걸 한번 이제 저장해서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플레이. 자, 위, 아래, 좌우. 위 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좌 버튼으로 한번 눌러보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좌 버튼 눌러보고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도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좌우 상하 모두 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로켓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면서 이 컨트롤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이 오른손은 주로 마우스를 잡고 왼쪽으로 이제 주로 이렇게 게임 같은 경우 PC 게임을 할 경우에 보통 키보드의 방향키는 AWSD 키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PC 게임 할 때 키보드의 방향을 조절할 때 AWSD 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건 라이트 올로우는 화살이죠. 그러니까 왼쪽 화살표 버튼, 레프트는 이제 오른쪽 화살표 버튼, 왼쪽 화살표 버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이트는 우리 AWSD 키에서 D 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D로 해볼게요. 그냥 대문자 D 이렇게. 그러면 자동 완성 기능에도 보면 D라는 글자가 있죠. 그 다음에 left는 대문자 A일 겁니다. A. 자, 자동 완성 기능에도 A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으로 봤을 때, 이 존재하는 하나의 명령어가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업키는 W키겠죠. 대문자 W. 네. 그 다음에 다운 어로우. 아래쪽 방향은 이제 S키가 될 겁니다. 대문자 S.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향키가 아닌 이 WASD 키를 한번 똑같이 방향키처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W키 누르니까 위로, S키 누르니까 아래로, A키 누르니까 좌로, D키를 누르니까 오른쪽으로 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굳이 저거 누르지 않아도 WASD 키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편하게 왼쪽 손으로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 에디터 창으로 한번 가서 제가 그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지는 않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transform translate라고 명령어가 바로 떴는데 아마 제가 사실 수업 중에서는 get component라고 이제 요 명령어를 꼭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수업 중에 아마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이 get component 아래 이제 transform이라는 요 컴포넌트가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transform이라는 컴포넌트를 get component 가지고 와라. transform 컴포넌트를 가지고 와서 아래 명령어를 같은 것들을 써줘라. 우리가 이제 translate 요걸 썼던 거죠. 따라서 그러면 왜 get 컴포넌트를 쓰지 않았느냐 하면은 이건 이제 축약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압축해서 사용하는 명령어 체계죠. 그 실질적으로 원래 오리지널로 친다면 좀 구문이 이제 길어야 되겠죠. get 컴포넌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get 컴포넌트 꺽쇠 대문자 트랜스폼 그 다음에 닫고 요 트랜스폼은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지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 원래 이제 이 구문이 오리지널 구문입니다. 오리지널 구문으로는 원래 요게 정확하게 맞는 구문인데 워낙 트랜스폼 요 그 컴포넌트는 워낙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좀 생략해서 굳이 get 컴포넌트라는 요 명령어까지 굳이 쓸 필요 있겠느냐. 자주 쓰는 건 압축해서 쓰자 해서 바로 이렇게 transform translate 요렇게 썼다라는 거. 예,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본은 요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요 아래쪽 것도 똑같이 오리지널 구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원래 오리지널 제대로 된 구문입니다. 저장.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네, 위, 아래, 좌우. 이제 제대로 작동되죠. 예, 결국에 get 컴포넌트를 쓰나 그냥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를 쓰나 사실 똑같은데 예, 그래도 원칙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배경을 한번 넣고 배경이 이렇게 우주선은 그대로 있죠. 우주선이 이 화면 밖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이 오브젝트 로켓이 움직이는 대신 배경이 흐르도록 해가지고 이 로켓이 날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배경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돼야 될 겁니다. 자, 그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배경으로 사용할 만한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저는 요런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쳐서 하나 이런 이미지 한 장을 구했고요. 요 이미지 사이즈는 720, 1024 정도로 제가 다시 잘랐습니다. 포토샵에서.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잘랐느냐면 우리가 지금 요 로켓 요 화면이 720 곱하기 1024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포토샵에서 잘라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꼭 이 이미지 아니어도 되니까 다양한 우주 배경 이미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를 저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에셋 창에다가 이 창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베이스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적었죠. 자, 요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넣을 수는 없고 여기에다가 3D 평면 오브젝트를 하나 넣고 거기에다가 얘를 이제 머티리얼을 하나 더 만들고 이거 이미지를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게임 오브젝트로 들어가고 3D. 자, 여기에서 쿼드라고 하나 꺼내 놓습니다. 쿼드. 자, 그러면 이런 빈 오브젝트가 하나 이렇게 평평한 팽평한 판때기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이거는 일단
요쪽 클릭해서 여기를 그냥 000으로 만들면 됩니다. 포지션 값을 0, 0, 0, 0.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딱 여기 오브젝트, 로켓 오브젝트랑 딱 겹치게 되죠. 그래서 약간만 좀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Z 값으로 1 정도 하면 되겠군요. 1. 그 다음에, Y 값은 0으로 돼야 되겠죠. 예, Z 값만 1로 해 놓아서 살짝 Z쪽으로 좀 1 정도 가게끔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게임 뷰로 보면은 이 네모난 이 플랜이 여기까지 꽉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 값을 X축을 이렇게 늘려봅니다. 늘려보면은 옆으로 점점점 가죠. 점점점점 가는 거, 예, 한 요 정도 끝까지 가면 대략 708 정도 되는데, 우리 이게 720이잖아요. 그러면 7.2 넣어봅니다. 720인데 7.2로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약간 벗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으로 늘려야 되겠죠. Y축으로 이렇게 늘려보시면, 네. 이거 한번 10.24 한번 넣어볼까요? 예. 10.24 이렇게 넣고, 여기 약간 비니까 이걸 한 1값만 올려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가죠. 씬뷰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네, 거의 딱 우리 게임 뷰에서의 우리 이 화면 분할, 화면 비율하고 거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약간 크지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 카메라를 선택해 볼게요. 자, 카메라에 지금 프로젝션용 오소그래픽 평면 뷰로 돼 있죠. 보시면 물론 약간 크지만 거진 비슷하게 아마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카메라 뷰에 맞춰서 배경 오브젝트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이 쿼드는 이름을 BG1로 하겠습니다. BG1 아니면 베이스로 할까요? BG BASE 베이스 BG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 줄 건데 그냥 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다가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크레이트 머티리얼 하나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베이스 BG 언더바 MTL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MTL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MTL 이렇게. 그래서 베이스 BG의 머티리얼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자, 그리고 이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이 알베도 여기 빈 네모난 상자에다가 요 이미지를 그냥 던져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머티리얼은 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BG 이제 오브젝트 선택하고 이 디폴트 머티리얼 요거는 그냥 지금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다가 던져 넣으시면 적용이 돼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현재 요쪽에 라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그림자도 비춰지고 얘가 아주 선명하게 이미지가 비춰지는 게 아니라 약간 뿌옇게 보여지죠. 이거는 빛을 받아서 밝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머티리얼의 속성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베이스 BG 요 머티리얼을 선택해도 되고요. 지금은 그냥 원칙적으로 베이스 모델 선택하고 여기에 부착된 이 베이스 BG 머티리얼을 선택한 다음에 현재 쉐이더가 스탠다드로 돼 있을까요? 자, 스탠다드 말고
지금 여러분 보이지가 않죠? 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이 스탠다드 선택하면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unlit 를 선택해 줍니다. 이거는 빛이 없어도 발광할 수 있는 오브젝트거든요. 자, 거기서 texture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빛이 없어도 빛이 사라져 버렸죠. 이게 빛을 받아서 밝아지지 않고 또 그림자도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빛하고 상관없이 발광하는 그 텍스처 그대로 보여주는 쉐이더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게임 뷰 보시면 뿌였던 이미지가 이제 제대로 선명하게 우주 배경이 잘 드러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흐르게 할 거냐면, 다시 베이스 비즈 선택한 다음에 이 베이스 비즈 MTL 가서 보면은 옵셋 값이라고 있어요. 자, 이 옵셋 값에 Y 값을 한번 좌우 해보세요. 그러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흐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한 반복되면서 계속 값이 올라가도 무한 반복되면서 계속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이스 비즈 머티리얼의 이 옵셋 값을 내가 활용을 해서 얘를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 값이 올라가게만 만들면 얘가 흐를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셋 값 Y축 기본 값은 일단 0으로 해놓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create C# 스크립트. 자, 요거는 bg move겠죠. bg move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bg move. 네, 엔터. 네. 현재는 자, 이거를 이제 bg move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 bg move 스크립트 에디터 창이 뜨죠. 여기에 있는 주석 처리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게 만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구문을 넣어야 되느냐. 렌더, 메쉬 렌더라는 컴포넌트를 활용할 겁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머터리얼의 옵셋 값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자, 베이스 비지 선택하고 요거의 요 옵셋 값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 베이스 비지 MTL은 컴포넌트가 아니에요. 요런 메쉬 콜라이더, 메쉬 렌더러, 뭐 쿼드, 메쉬 필터, 트랜스폼 요런 것들은 다 컴포넌트가 맞는데 이 베이스 비지 MTL은 컴포넌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컴포넌트가 아닙니다. 요거는 실제로 보면 요 메쉬 렌더러 아래에 있는 놈이에요. 자, 메쉬 렌더러 보이시죠? 그리고 머터리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이스 엘리멘트의 베이스 비지 MTL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그냥 별개예요. 그냥 여기에 만들어졌듯이 별개의 놈인데 요 놈이 실제로 메쉬 렌더러 머터리얼에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베이스 비지 MTL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 요 메쉬 렌더러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메쉬 렌더러 확인하시고 요 메쉬 렌더러라는 컴포넌트를 가져가고 메쉬 렌더러라는 컴포넌트를 일단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래 머터리얼 그리고 이제 이 머터리얼의 이 옵셋 값을 찾아서 거기에 Y 값을 내가 뭔가 변화시키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업데이트 함수 안에서 일단은 get 컴포넌트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메쉬 렌더러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아,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요 bgmove 요거를 일단 등록을 시켜줘야 되겠죠. 스크립트로 얘를 이렇게 등록시켜 줍니다. 그럼 bgmove 스크립트가 등록됩니다. 이 bgmove 요것도 바로 컴포넌트입니다. 자, 일단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get 컴포넌트. 자, 컴포넌트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메쉬, 그 다음에 렌더러. 네,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그 다음에 머터리얼이라고 그랬죠. 소문자네요. 머터리얼. 자, 여기 머터리얼 클릭합니다. 머터리얼 들어가고 그 아래에 이 점은 요 머터리얼의 하위 옵션들을 말하는 거예요. 점은 머터리얼, 그러니까 머터리얼 점이라는 뜻은 머터리얼 그 아래에 어떤 옵션을 가지고 와라, 막 그런 의미입니다. 머터리얼 아래에 바로 옵셋 값이었죠. 예, 옵셋 값, 요 옵셋 값. 자, 이 머터리얼 아래에 잠깐만요, 다시 점 찍어 볼게요. 옵셋이라는 걸 한번 쳐봅니다. 옵셋. 근데 옵셋 여기 자동 완성 기능에 보시면 바로 옵셋이라는 말은 없고 get texture offset, main texture offset, set texture offset 뭐 이런 것만 있죠. 자, 여기에서 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이 육면체 모양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함수라는 뜻이고, 요 밑에 main texture offset 요런 것들이 이제 프로퍼티라고 그러는데, 요런 것들을 프로퍼티라고 그래요. 요런 프로퍼티 하나하나 뭐 요소, 옵션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maintain offset이 바로 이 offset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maintain offset.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다가 offset xy죠. 우리가 바꾸려는 건 요 y축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new vector 2 가로 열고 가로 닫고 0,0 일단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y 값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야 돼요. 벡터 2? 왜 요 벡터 2라는 값을 넣었죠? 예, 그거는 앞서 우리가 요거 설명 잠깐 드리면 이 get 컴포넌트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move든 또는 네, 여기 포지션이나 로테이션, 스케일이든 다 x, y, z 세 개의 값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값을 넣으려면 포지션에다가는 new 벡터라는 걸로 x, y, z new 벡터 3군요. 죄송합니다. new 벡터 3 요렇게 해서 세 개의 값을 넣어야 되고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쿼터니언 오일러 x, y, z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옵셋 같은 경우에는 값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z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처럼 new vector 2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값을 넣어야지 이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흐를 수 있을까요? 자,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time이라는 값이 있어요. time.time.
time 점 time 요런 값이 있습니다. 자, time.time 요거는 시간에 그러니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1초, 2초, 3초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잖아요. 흐르면서 계속 시간이 쌓일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간다는 건 1초, 2초, 3초, 4초 해서 계속 시간이 쌓입니다. 그 흘러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time.time. 자, 그리고 나서 자, 플레이. 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1초에 1이니까 1초 만약에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1초가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프레임이 이렇게 쑥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너무 빨리 가니까 좀 줄여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time.time 곱하기 0. 죄송합니다. 0.1 정도 하고 F. 뒤에 F를 넣는 이유는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C# 스크립트에서는 반드시 실수에다가는 정수 말고 실수에다가는 소수점이 붙는 숫자에는 반드시 F 이 단어를 꼭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저장해서 다시 플레이 버튼 10분의 1로 한번 줄여서 플레이 하겠다는 뜻이죠. 네. 조금 많이 느리네요. 자, 그래서 0.25 정도 넣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자, 이러니까 이제 조금 적당한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 반복되는 이 배경 이미지 흘러가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